오늘은 제6강으로서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물건 행위를 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 물건 변동에 대해서 앞으로 4번에 걸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건 변동과 관련해서 부동산 등기, 그 다음에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건 변동,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등기 청구권과 등기의 효력 등에서 4번에 걸쳐서 부동산 물건 변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건 변동과 관련해서 첫째로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의 의 및 종류 등에 대해서 보면은 먼저 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의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그 자체가 등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등기는 부동산 물건의 공시방법이고 또 부동산 물건의 덕실 변경의 또 하나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란 것은 앞에서 공시의 원칙과 관련해서 봤듯이 바로 등기가 부동산 물건 변동의 공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건의 존재를 공시하고 또 부동산 물건의 변동을 공시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등기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등기는 기재 그 자체이므로 등기 신청이 수리되었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등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 필증을 등기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더라도 등기관의 실수로 실제 등기부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상황이 기재되지 않으면 등기가 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고가 수리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가 없더라도 성립하는 가족관계 등록법상의 신고와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데 호적 공무원이 수리를 받아줬습니다. 수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재가 되지 않더라도 혼인신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등기와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신고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등기는 부동산 물건 변동의 공시방법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등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기부와 대장에 대해서 봅시다.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객체인 부동산에 관한 상황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의 권리관계나 부동산의 상황 이것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가 등기부가 됩니다. 이 등기부에는 크게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하여 건물과 토지 이외의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등기하기 위해서 임목등기부, 공장재단 등기부, 강업재단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 자동차, 항공기, 중기 등에 대해서는 이들은 비록 동산이지만 선박 등기부, 자동차 등록원부, 항공기 등록원부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동의 건물에 대해서 1등기용지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하나의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나 건물에 따라서 부동산의 용지가 편성되어 있어서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적 편성주의는 등기부의 내용을 간명하게 하고 또 공시방법으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등기 용지는 한 장의 종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등기 용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각구, 얼구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네 부분으로 구성된 한 조의 종이가 바로 한 등기 1등기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등기 용지, 즉 한 1등기 용지는 3장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는데
등기번호란과 표제부가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갑부와 을구가 각각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구성은 크게 보면은 바로 표제부, 그 다음에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등기부를 볼 때 먼저 이 등기번호란이 있는데 이 등기번호란은 토지 또는 건물 대지의 지번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제부가 있습니다. 표제부는 크게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상황을 기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현황과 그 변경에 관한 상황이 기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지번, 지목, 지적, 또 건물의 종류, 구조, 건평 등이 표제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용지를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은 바로 부동산에 관한 그 부동산의 현황, 즉 상황에 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표제부에 그 부동산의 현황 상황이 모두 다 나타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구가 있습니다. 갑구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상황을 기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관련되는 상황은 모두 갑구에 기재됩니다. 이에 따라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이런 것은 소유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갑구에 기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구가 있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상황을 기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즉 제한물권 이런 것은 바로 을구에 기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등기부를 볼 때 먼저 등기번호란을 보고 표제부를 봐서 부동산의 상황을 알고 그 다음에 갑구를 봐서 소유권에 이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을구를 봐서 부동산의 어떤 제한물건이 설정되어 있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장은 토지와 건물의 현황을 공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이 대장은 주로 징세의 목적으로 행정부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이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하고 이 대장은 행정부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 대장에는 크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가옥대장이 있고 이 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대장과 등기부는 서로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상호 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현황 내지 동일성에 관해서는 대장의 등록을 기초로 해서 등기부에 기재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상황은 대장이 등기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등기관은 등기를 끝나고 대장 소관청에 이 권리관계 변동에 대해서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기의 종류를 봅시다. 등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충 대강적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등기에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가 있습니다. 이 사실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표제부에 하는 등기, 이것을 사실의 등기라고 하겠습니다. 즉 부동산의 위치, 면적, 사용 목적, 건물의 구조 등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 이것이 사실의 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갑구란과 을구란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 이것이 권리의 등기가 되겠죠. 두 번째로 등기의 종류는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가 있습니다. 이 보존등기라는 것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 이것이 보존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은 보존등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각종의 권리변동의 등기가 행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리변동의 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 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그 이후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의 등기, 이것이 권리변동의 등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등기 내용에 의한 이 등기의 종류를 보면은 먼저 기입 등기, 경정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 회복 등기, 그다음에 멸실 등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등기에 대해서는 강의 안에 개요를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등기의 종류로는 등기의 방식 내지 형식에 따라서 이 등기의 종류를 나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주등기는 표제부의 표시란에 등기할 때 표시번호란에, 또 각구나 얼구의 사항란에 등기할 때 순위번호란에 각각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가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표제부의 표시란, 그 다음에 각구나 얼구의 사항란에 어떤 사항란을 등기할 때 각각의 독립한 번호가 부여되는 등기, 이것이 바로 주등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기등기가 있습니다. 이 부기등기는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가 아니고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주등기의 번호 아래서 부기 몇 호라는 등기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할 때 이 저당권의 동일 순위가 그대로 가야죠. 이런 경우에 저당권이 동일 순위를 그대로 지닌 채 이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부기등기의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저당권 등기에 부기 1호 아니면 부기 2호 이런 식으로 해서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등기의 종류를 등기의 효력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은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국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 이게 종국 등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등기 이런 것은 바로 종국 등기에 속합니다. 이 종국 등기는 이 가등기에 비해서 이것을 본등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 등기가 있습니다. 물권 변동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간접적으로 물권 변동에 대비해서 행해지는 등기, 이것이 예비 등기입니다. 이러한 예비 등기에는 가등기와 예고 등기가 있죠. 그래서 예비 등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등기에는 가등기, 예고 등기가 있습니다. 먼저 가등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등기가 가등기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 이들 청구권이 시기부거나 정지조건 부이거나 또는 이들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때 이들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등기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가등기는 뒷날에 행해지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바로 가등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등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 즉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 이것은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을이 갑으로부터 X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매수인이죠.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이 토지를 병한테 매각하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면 을은 소유권의 이전을 받지 못한다라고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을은 갑에게 가등기를 해달라라고 청구를 해서 이런 경우에 바로 을이 갑에게 가지는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X 토지상의 을이 바로
가등기를 한 경우에 을은 이 X 토지의 소유권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을이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X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갑이 병에 대해서 X 토지를 매각하고 병한테 등기를 넘겨주더라도 이런 경우에 이 가등기가 을의 이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해주는 이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병한테 등기가 되더라도 을이 갑에 대해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신청하면은 바로 을은 을에게는 본등기, 등기,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에 병의 등기는 바로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행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담보 목적의 가등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대차해 줬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라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을이 이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통상이겠죠. 이런 경우에 을이 X 토지가 있는 경우에 물론 을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갑과 을 사이에 X 토지에 대한 대물 변제의 예약 또는 매매의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물 변제 예약, 매매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X 토지에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등기라는 것은 매매 예약을 하면은 예약에 의해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은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해서 바로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물 변제 예약 또는 매매 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하는 경우 이것은 바로 가등기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는 바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습니다. 그래서 크게 가등기는 바로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그 다음에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행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의 효력을 보면은 먼저 이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이것을 중심으로 보면은 바로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해주는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하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해주는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담보 가등기에 대해서는 1983년에 제정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그런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즉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는 그 가등기의 형식이나 효력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봅시다. 먼저 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는 형식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효력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게 등기 청구권의 보존의 가등기인지 담보 목적의 가등기인지 이것은 등기부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 어떤 사실관계, 권리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효력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만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담보 가등기는 형식은 가등기로 되어 있지만은 가등기 담보권 설정 등기로서의 어떤 실체적 효력이 인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해서 봅시다.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청구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 가등기에 있어서 가등기 담보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가등기의 부기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의 부기 등기를 하는 것은 결국 가등기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가등기의 가등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등기의 이전에 부기 등기, 즉 가등기의 가등기가 가능하냐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판례는 가등기의 가등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판례, 즉 1998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등기의 가등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기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경유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등기로서 두 번째로서 예고 등기에 대해서 봅시다. 이것은 바로 본등기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 애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해지는 등기가 예고 등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관계의 분쟁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3자가 알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수소법원의 촉탁으로서 예고 등기가 행해지게 되겠습니다. 예고 등기는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기존 등기에 어떤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경고를 해주는 사실상의 효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즉 예고 등기는 등기 말소 소송 등이 제기된 사실을 경고하는 목적을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사실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 등기가 행해졌다고 해서 그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이 처분 금지적 효력 이런 것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등기 원인의 무효 취소를 가지고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고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의 취소로 인해서 이미 이전해 준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 즉 말소 등기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만 예고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앞에서 본, 즉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의 취소로 인한 말소 등기의 소,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착오나 사기, 또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같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고 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고 등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소법원이 예고 등기를 하지 않아서 제3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는 제3자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기의 종류 등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기 사항에 대해서 봅시다. 첫째,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보면은, 자,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즉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목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목도 등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사건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한합니다. 이에 따라서 하천부지, 이것은 부동산이지만 등기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하천부지는 사건의 대상이 되지 못하죠. 그 다음에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보면은 등기가 가능한 물건은 바로 부동산 물건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것이 바로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점유권, 유치권, 또 우리 민법 302조에서 인정되는 특수지역권은 그 성질상 등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물건 이외의 권리로서 등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권리, 즉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판매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이런 것도 등기 능력이 있는 물건입니다. 그 외에 강업권, 어업권, 항공기 저당권, 자동차 저당권은 등록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 변동을 보면은, 자, 등기해야 할 권리 변동은 그 변동, 즉 권리 변동의 종류가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 모두 등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첫째, 권리의 설정, 가령 제한 물건을 설정하는 것, 이런 거 다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의 보존,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에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이전, 변경, 또 권리의 물건의 처분 제한,
또 물건의 소멸 이런 것은 모두 다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 변동의 종류가 무엇이냐를 불문하고 이것이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모두 다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기의 신청 및 절차에 대해서 봅시다. 먼저 등기를 신청하자면 공동신청주의를 취합니다. 그래서 등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등기를 해줌으로써 자신의 권리가 약화되죠. 그래서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이고 매수인은 등기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가 상실되죠. 그래서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물건 변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민법 186조에 있어서는 뭡니까? 바로 물건행위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 물건 변동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등기가 있어야 물건 변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신청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는 과거에는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놨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중간생략 등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일정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또 소유권 보존 등기의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등기 신청 의무주의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 신청에 대해서 봅시다.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인정됩니다. 어떤 경우냐? 판결에 의한 등기, 또 멸실 회복 등기 이런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 인정되겠습니다. 또한 등기의 성질상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도 단독 신청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한 등기, 이 등기 의무자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 인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와 대위가 인정됩니다. 등기 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등기 신청을 하는 사람은 보통 법무사가 이 등기 신청 업무를 하죠. 이 법무사의 주된 업무 영역 중에 하나가 등기 신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는 바로 등기 신청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바로 등기 신청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법무사가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우리 민법상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민법 12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는 바로 양당사자를 쌍방대리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등기의 대위 신청도 인정되는데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 신청권을 대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봅시다. 부동산 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것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등기 신청 서류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하자면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야죠. 신청서에서는 일정한 상황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 날인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등기 원인은 등기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원인을 말하죠. 그래서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신청을 정당화시켜주는, 즉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이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즉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원인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채권 행위가 등기 원인이라는 견해와 물건 행위가 등기 원인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채권 행위, 즉 매매 계약 자체가 등기 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건의 변동, 예를 들어서 상속, 경매, 취득 시효, 토지 분할, 건물의 증축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 사실 그 자체가 등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가령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채권 계약, 매매 계약이 등기 원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바로 매매 계약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인 경우에 저당권 설정 계약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등본, 상속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이것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매매 계약 등의 경우에 있어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실제 거민계약서가 됩니다. 이때 이 거민계약서라는 것은 매매 계약서에 당초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서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 검인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이 거민계약서가 되겠습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분실하거나 이런 경우, 또는 뭐 소유권 취득시효에 의한 경우에 취득시효를 이유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으로 이에 가름하겠습니다. 거민계약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거민계약서는 실제 이제 1988년부터 사용이 되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거민계약서가 사용되었습니다. 거민계약서가 지금은 이제 부동산의 매매 등에 있어서 등기 원인 서면으로 사용됩니다. 즉 거민계약서는 부동산의 매매, 교환, 기타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 시에 제출하는 등기 원인 서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민계약서가 사용되기 전에는 매도증서가 등기 원인 서면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증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백지 매도증서 이런 것이 활용됨으로써 어떤 중간생략 등기라든가 이런 식의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매도증서가 등기 원인 서면이 아니라 거민계약서를 등기 원인 서면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기에서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증, 이 등기 필증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등기 필증은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했을 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또 신청서의 부본의 일정한 상황, 즉 등기 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 소인을 날인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이 등기 필증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필증을 쉽게 말하면은 보통 신청서 부본에 하죠. 등기 신청서 거기에다 신청서 부본에다가 바로 등기가 종료되는 경우에 등기관이 등기가 끝났다라고 해서 등기필이라는 소인을 찍어서 다시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해 주는 서면, 이것이 등기 필증입니다. 보통 이제 통상 많은 사람들은 등기 필증을 땅문서, 집문서라고 해서 장롱 깊숙하게 넣어두죠. 근데 실제 등기 필증은 땅문서, 집문서는 아니죠. 단지 등기가 끝났다라는 의미에서 내어주는 서면에 불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 필증은 이제 다시 등기를 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등기 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이때 부동산의 매도인이 진정한 매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서류로서 등기를 할 때 그 등기 필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 시에 등기 의무자가 등기 필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자가 진정한 의무자인지를 등기관이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위의 등기 신청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 필증은 재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기 필증을 멸실하거나 분실하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없는 경우에는 다시 등기할 수 없느냐?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 필증을 등기 시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4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 필증을 멸실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첫째, 등기 의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둘째로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등기 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첨부하거나, 세 번째로 신청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 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관한 공증을 받아 부본 한 통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등기 필증이 없더라도 무방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면은 등기 원인에 요구되는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겠습니다. 자, 등기 서면에 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법인이 그 기본 재산을 매도하거나 정리한 경우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야죠. 이런 경우에 허가서, 이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의 매매 계약을 한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서, 그 다음에 일정한 농지취득의 경우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런 것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즉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 신청을 할 때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사에게 등기를 대리하게 한 경우, 이런 경우에 법무사가 대리인이다라는 대리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겠습니다. 그 외에도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 등초본, 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초본을 제출해야 되고, 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서 본 여러 가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관에게 제출한 경우에, 그 다음에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봅시다. 등기관의 부실등기, 즉 부실등기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등기 신청서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제출한 등기 신청 서류를 심사할 수 있죠, 등기관이. 이때 등기관의 등기 신청 서류의 심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가 있습니다.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기 신청의 실질적 이유 내지 원인의 전부 또는 그 서면의 효력까지 심사하는 입법주의입니다. 이에 반해서 형식적 심사주의는 오로지 등기 절차상의 적법 여부만을 심사하는 입법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 부동산은 등기관의 심사 권한에 대해서 형식적 심사주의만을 두고 있습니다. 이 형식적 심사주의는 실질적으로 등기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그 대신에 등기의 확실을 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등기 신청의 시에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등기 신청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를 수리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고 있지만 그 등기가 부실 등기다, 즉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등기를 바로 각하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등기의 실행에 대해서 봅시다. 등기관은 등기 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서 등기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 바로 등기관은 등기 권리자에 대해서 등기 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필의 통지를 또 대장소관청에 등기관은 송부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봅시다.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 신청 서류가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등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 관할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등기관이 이런 부실 등기에 대해서 부실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관의 고의 가실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서 제3자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3자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